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과생도 이해하기 쉬운 석유화학 주가 분석. 오늘 내용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머리글로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 이해하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왜 스프레드가 중요한가? 세 번째는 최근 스프레드 동향. 네 번째 파트는 스프레드를 팔로우하는 방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 이해하기입니다. 일반 투자가들은 석유화학 산업이 늘 어렵다고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설명할 때 항상 아래와 같은 제품 개통도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조도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제품 이름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은 볼 때마다 생소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제품 개통도의 체계를 이해하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면 석유화학 제품은 원유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석유화학 업체들이 원유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원유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이를 한 단계 더 상세히 표시하면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와 함께 나프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나프타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상세히 표시하면 원유에서 출발해서 나프타에서 기초유분을 만들어내고, 이 기초유분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기초유분에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틸렌, 프로필렌, 자일렌, 벤젠, 톨루엔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분류해보면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중간원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포장재, PET병, PVC 파이프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유, 플라스틱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성원료는 천연섬유에 대비되는 합성섬유의 원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고무는 천연고무에 대비되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은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를 전부 외우고 있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유, 나프타, 그리고 기초유분의 몇 가지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중간원료 등으로 제품 개통도를 이해하고, 특정 석유화학 제품이 거론될 때마다 자세한 개통도에 들어가서 그 전후를 파악하신다면 석유화학 산업에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왜 스프레드가 중요한가로 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추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스티렌, 이 세 개 제품의 평균 가격을 연도별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랐다가 2013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몇 년간의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하였던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 기간 중 제품 가격은 하락했는데 롯데케미칼의 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중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근처에서 50달러 이하로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나프타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스프레드를 석유화학 제품 가격 마이너스 나프타 가격으로 정의하면 2014년에서 17년 중에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하락폭이 더 커서 스프레드는 확대되었고, 그래서 같은 기간 중에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2017년부터 발생하였는데, 2017년 이후는 원유가가 추세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석유화학업체의 이익 예측을 위해서 스프레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석유화학업체의 이익을 예측하려면 제품 가격만을 예측해서는 안 되고 제품 가격과 원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의 예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최근 스프레드 동향입니다. 올해 들어서 스프레드 동향을 보면 최근 몇 개월간 스프레드는 추세적인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첫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견조합니다. 포장재, 세정제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 생산 증가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 합성수지 대표 상품인 PE가 미국 시장에서 서프라이즈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글로벌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들의 증설 계획이 취소 내지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미국의 쉐브론, 대만의 포머사, 사우디의 아람코 등이 증설 계획을 연기 내지는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셋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백신 개발로 경제 정상화가 앞당겨질 거고, 이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 호재다 라는 해석이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이니 악재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호재일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부터는 스프레드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발 변수의 등장으로 스프레드를 팔로우업 해야 한다면 일반 투자가들은 어떻게 팔로우업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 제목을 스프레드를 팔로우업 하는 방법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유료라 일반 투자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세청 사이트를 활용하여 개별 제품 가격을 구해서 석유화학 산업 전반적인 스프레드를 월별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나프타 및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스티렌, 이 세 가지 제품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의 패밀리 사이트를 클릭하고 세 번째로 수출입 무역 통계를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 사진과 같은 수출입 통계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성질별 수출입 실적을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에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기간을 설정한 후 수출과 세부 성질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출 성질명에서 원하는 품목을 찾은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품목의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이 나오므로 금액을 중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프타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스티렌의 가격을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니 당연히 스프레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 나프타, 기초유분,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나누면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중간원료,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석유화학 회사의 이익 및 주가 예측을 위하여는 제품 가격보다는 스프레드를 보아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는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재일 가능성이 높지만 스프레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관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